본인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3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3x 더하기 코탄젠트 2x죠. 여러분은 쓰고만 있지만 선생님은 이게 아마 영상으로 어차피 올릴 거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다 추억이죠. 그죠?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코탄젠트 3x 이렇게 너에 대해서 우리가 f'x는 마이너스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보자. 일단은 f'x를 구해야 되겠지, 그지? 이걸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얘는 3이고 더하기 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얘는 코시컨트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코시컨트의 제곱 근데 3x라서 3이 곱해져야 돼요. 이렇게 너는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 범위 중요합니다.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래요. 여기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가 돼버리냐면 수원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너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눠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 시컨트 제곱 3x는 얼마? 3분의 4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코시컨트는 뭐였냐면 사인의 역수였거든.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너가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다시 사인 3x로 바꿔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특수각으로 줬고 그래서 이제 단위원을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리셔도 되겠죠. 0부터 파이라는 거는 각도의 변화 입장에서는 0부터 3파이까지지. 왜냐면 3x니까. 그렇다는 거는 한 주기 반을 그리시면 돼요. 한 주기 그려놓고 반을 더 그립니다. 요만큼이 0부터 파이 사이에서의 사인 3x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갖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에서 만나는데 정확히 너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총 실근의 개수인 6개를 곱해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게 가장 간결하다. 근데 답이 안 나오지 않나요? 3파이 왜 없죠? 띠로리. 뭐가 문제지? 뭘까? 진짜 모르겠네. 3, 슉? 맞아? 슉슉슉? 어? 어? 3x 아니 2x. 어디가? 아, 이거 옷, 2x죠. 일찍 좀 얘기해줘. 제발. 미안해. 자, 다 2로 바꿀게. 그러면, 딱 한 줄이죠, 딱 한 줄이. 한 줄기만 그리면 됩니다. LA. 이렇게 그려놓고, 위로 2개, 아래로 2개. 그죠? 가운데 넣어야 될 대칭이죠. 하나, 둘, 셋, 4개. 4 곱하기 역시 2분의 파이 답은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그 다음에 32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 b를 구해보자. f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sin 파이 x와 a 더하기 sin 파이 x 다음에 이쪽이 bx제곱 플러스 2x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분의 1에서의 경계값을 보는 건데 얘는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미분이 되려면 위아래 함수값과 2분의 1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위아래 함수값은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요거 1 나오고 a 나오죠. a 더하기 1 나옵니다. 얘는 4분의 b 더하기 1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위아래를 미분을 해서 2분의 1을 대입하는 건데 요거 미분하시면 얘는 없어지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근데 파이 x이기 때문에 속미분을 해서 파이가 다시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나옵니다. 즉 요거 밑에다가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여기 지금 2bx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2분의 1 대입하면 b 플러스 2 나오죠. b 플러스 2가 0이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하여 너를 구해봐라. 38번은 사실 여러분이 좀 풀기 어려울 수 있는, 처음 보면 좀 다소 당황스러운 형태인데 밑에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죠. 그래서 밑과 지수에 둘 다 어떤 x에 관한 식의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이렇게 되죠. 얘는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 lnx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어쩌고 돼 있는 요거 정리하면 2 f'의 자연상수 2가 되죠. 요거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미분이 안 된다. 미분해보면 fx분의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요거 속미분해서 f'x 너가 2 lnx 다시 lnx 속미분한 x분의 1 여기다가 자연상수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보시면 f 자연상수 2 분의 f' 자연상수 2 너가 2분의 2 근데 요 값이 얼마냐면 얘는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2 들어가면 1 나오죠? 자연상수 2죠? 그래서 이게 2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너는 숫자 둘이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9번 다음 함수에 대하여 g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한다면 g'x는 0의 모든 실근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절대값에 대한 부분은 미분을 할 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요 ln 절대값 fx를 미분을 하면 그냥 fx분의 f'x예요. 절대값 안 들어가요. 이거 우리 ln 절대값 x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미분을 할 때 얘가 그냥 x분의 1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lnx면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잖아. 그지? 절대값 x가 되면 x가 0만 아니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x분의 1이 되는 것과 얘가 0보다 클 때 만약에 x가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x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분의 1이라는 도함수를 갖게 되거든. 좀 동일하게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gx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gx는 fx의 ln 절대값 fx인데 자, 곱의 미분법 하시면 g'x는 f'x ln 절대값 fx 더하기 뭐가 나오냐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곱한 건데 얘를 미분하면 요거였죠? 이렇게 곱하면 날라가죠? f'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f'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거는 요게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부분이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f'x가 0인 것 두 번째는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상수 2분의 1인 것 이 두 가지만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fx 구해보면 지금 모든 실근에 합을 하고 싶단 말이야. fx는 별건 아니고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그리고 마이너스 1, 얼마에 지나가니? 이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2분의 1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맞아? 왜냐면 얘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어떨까요? 얘보다 클까 작을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즉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빼기 1을 비교를 하라는 거야. 둘 중에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왼쪽이 더 커요. 왜냐면 2는 약 얼마 정도의 숫자라고 그랬어? 약 2.7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7이라고 생각하면 요건 한 마이너스 0.4 정도 돼요. 0.4보다는 조금 더 작겠죠. 그럼 0.4에서 빼면 얘는 마이너스 1, 0.564인데 얘는 마이너스 0.4 정도니까 얘가 너보다는 조금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라는 거야. 얘가 위로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너가 0인 거.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너에다가 대칭성 곱하기 5.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46번. 46번 보시면 다음 함수를 x 빼기 2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와 같이 알려줄 테니 g'2를 한번 계산해 볼래? 라는 얘기고 요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fx를 표현을 하면 되죠. 나머지 정리상 x 빼기 2로 묶고 몫을 써주면 되는데 몫이 2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 나머지가 3인 거죠. 즉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항 함수네요. gx는 2x 마이너스 1분의 fx가 됩니다. gx는 2x 마이너스 1분의 fx 이렇게 g'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g'2를 이제 구하려면 얘를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몫의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전개해서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요거 g'2를 구하려면 지금 몫의 미분을 해서 마지막에 f'2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빼기 1의 제곱 분의 그리고 f'x 2x 빼기 1 빼기 2fx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어차피 f2는 여기다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3만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 3 나오고 그래서 요게 2를 대입하면 f'x죠. f'x g'x g'2는 2 들어가면 여기가 9 나오나요? 9분의 3 f' 2 빼기 2 곱하기 f인데 6이죠. 이렇게 되면 3으로 약분되네요. 3분의 f'2 빼기 2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그럼 f'2만 구하면 되겠네. 요걸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우리 어차피 뒷부분은 날라가죠. 미분하면. 그지? 요거 고배 미분법에 따르면 너 미분 너, 너 미분 너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얘를 미분하고 얘를 곱하면 2 들어가면 어차피 0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너를 미분하고 요걸 곱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를 미분하면 1, 얘를 곱한 거 여기다 2 들어가면 요거 1, 어차피 1 나옵니다. 얘는 1 나와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는데? 됐나요? 그 다음에 48번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 매개 변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t가 n일 때 대응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a, n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해보자. 어쨌거나 접선의 기울기 a는 dx분의 dy인 거야. 이걸 하고 싶어. 근데 dx분의 dy를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그랬냐면 dt분의 dy와 dt분의 dx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이 두 가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t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해서 써줍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t승 미분하면 여전히 2의 t승
2의 마이너스 t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x를 미분하면 역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분자분모 나눠주시면 뭐가 남냐면 2의 2t 플러스 1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a는 요거가 t가 n일 때니까 이 자리에 이제 n이 들어가면 2의 2n 플러스 1이 바로 a n이에요. 자, 이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역수를 취해서 등비급수를 하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1 해보면 2의 2n 분의 1 요거에 대한 n이 1부터 무한히 시그마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등비급수는 첫 항과 공비만 알면 되죠. 공비는 2의 제곱분의 1이고요. 첫 항도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첫 항 2의 제곱분의 1 분모가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분자 분모 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 응? 볼게요. 뭐? 안 끼냐는 게 아, 머리가 아프지 않냐고? 당연히 아프죠. 우리 애기 건데. 이제 애기 스키장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보면도 모르겠죠? 갔다 와서 쓰려고 하면 왜 이렇게 커졌지? 약간 이런 느낌. 어쩔 수 없죠. 자, fx는 이렇게 생겼고 x3승 2x 더하기 4 너의 역함수가 gx hx는 이렇게 생긴 건데 h'1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일단은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요거 일단 살짝 써주고요. hx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요거 그냥 몫의 미분하라는 소린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h'1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몫의 미분을 피해가는 방법은 얘는 이쪽으로 곱해서 곱의 미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몫의 미분으로 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h'x는 이렇게 생겼죠. fx의 제곱에 분자가 g'x에다가 fx 곱하고 빼기 gx f'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우리가 대입하고 싶은 거는 1을 대입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f1 알아야 되고 g1 알아야 되고 f'을 알아야 되고 g'1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식에서 f1을 구해보세요. f1은 얼마냐면 7 나오나요? 그러면 f'1은 얼마냐면 요거 미분해 보면 3이니까 5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게 G1과 G'1인데 G1을 찾아보시면 이 값이 1이 되기 위한 X값을 찾는 건데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G'1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대응이 되는 즉 마이너스 1에서의 fx의 미분계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1을 넣고 역수를 취하시면 돼요. 5분의 1 나오죠? 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서로 대응되는 좌표끼리의 요 미분계수의 곱이 1이 된다. 그럼 이제 풀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H'1은 분모가 49 나오고 분의 요렇게 곱하는 거죠? 요렇게 곱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를 빼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7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계산하시면 끝났다. 마지막 50번 50번 보시면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0은 2고요.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g'x는 0의 근이 마3 또는 1일 때 f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하고 있네. 그럼 일단 f0이 2고 2차 함수이고 그럼 사실 fx는
뭐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x제곱 bx 플러스 2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예컨대. 자, 근데 gx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x 플러스 1분의 2의 fx승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걸 미분을 해서 g'x를 구해봅시다.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분자를 미분하면 2의 fx의 f'x죠. 속미분 x 플러스 1 마이너스 2fx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는 0의 근이 마삼 또는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0이 된다는 건 사실은 분자가 0이 된다는 소리인데 분자를 잘 보시면 묶어보면 2fx로 묶이고요. f'x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0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다가 마3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f' 마3 곱하기 마3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0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f'1 곱하기 2 마이너스 1도 0이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f', fx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f'을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다가 대입하기보다는 대입해서 a, b를 연립하기보다는 얘가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f' 마3이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1이 2분의 1이죠. 근데 f'x라는 함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작다는 거는 얘가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네. 그럼 2가면 2분의 1 가는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1이죠. 즉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4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얘는 직선이니까. 요거를 적분해서 fx로 가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 뭐 이대로 그냥 갖다가 미분해서 대입해서 연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거 진도 나갈 건데 오늘은 도함수에 활용한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활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기 치워줄까? 여기 앉으세요? 거의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앉아야 돼. 도함수의 활용은 오늘 내용이 제일 쉽고요. 마지막 수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접선에 대한 이야기 정리 조금 해놓고 이제 미분을 해서 접선을 구하는 것들만 조금 하면 금방 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여러분이 미분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미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머리끈을 하고 모자를 쓸 생각인가요? 네. 자. 아까 선물 사다가 그 현수랑 아트박스에서 마주쳤는데 한 4시 반쯤 가가지고 선물을 막 골랐어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선물 되게 귀찮아서 잘 안 고르거든. 내 생일 선물도 안 고르고 와이프 생일 선물도 안 고르고 애기 생일 선물도 와이프가 알아서 고르고 거의 선물이라는 걸 잘 고를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선물이라는 걸 고르려고 가서 봤더니 나름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 약 이 정도 근데 생각보다
비싼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네한테 뭐 가방을 사줘? 너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뭐 이상한 거 있어. 뭐 약간 헤어드라이어 뭐 이런 거 사줄 수 없잖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름의 결정을 이제 해서 잘 골랐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응? 움직이는 사. 뭘 알려줘? 그래서 상품이 뭔지?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받으면 알겠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각자 준비한 걸 보고 선생님이 그 종이 개수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다 했으면 한 장, 그리고 뭔가 소품을 준비했으면 더하기 2장. 그래서 총 3개. 그리고 이게 중복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중복이 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이게 뽑힌 사람은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러면 이제 1등을 먼저 뽑을 것인가? 아니면 3등부터 뽑는 게 맞나? 근데 막 제일 많이 사실은 3개짜리가 3등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제일 3등을 먼저 뽑으면 비보건 추출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1등을 먼저 뽑는 것이 맞나? 되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선물은 교무실에 잘 갖다 놨어요. 자, 일단은 오늘 접선의 방정식은 수투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 혹은 유의할 부분 몇 가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접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도대체 수투랑 미적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단순하게 함수가 달라진다는 것 이외에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미적분스럽게 조금 미적분 고유의 것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접선의 개수에 대한 판단. 첫 번째는 요거고요.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y절편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는 수투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주제들이에요. 접선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근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미적분에서 어떤 요소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미적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접선의 개수 판단을 할 때 3차 함수 수투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가지고 영역이 총 4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수투를 하셨으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접선의 개수가 1개, 그림이 대칭이라서 여기도 1개, 이쪽은 3개, 대칭이라서 여기도 역시 3개, 경계에서는 2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경계니까 2개. 근데 얘는 1개와 1개 사이의 경계라서 여긴 또 1개예요. 이렇게 변곡점에서는 1개.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즉 수투에서는 여러분이 2가지만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fx의 그래프, 두 번째는 변곡접선. 이 2가지만 있으면 거의 할 수가 있고, 약간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4차 함수에서 뭘 추가로 등장을 시키냐면 공통접선을 등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점근선이 들어갑니다. 즉 보시다시피 영역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통접선을 가지는 그래프의 경우들도 조금 더 많고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함수, 이런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fx, 아니지, 2x. 이런 함수 이제 아주 간단하거든? 2의 마이너스 x를 하자.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에 대해서
영역별로 접선의 개수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그리는 법을 여러분은 현재는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는 x제곱이랑 똑같고 가면서 이제 아래로 점근하면서 이제 0으로 다가가는 여기가 y축이고요. 자, 그래서 변곡 접선이 일단은 두 개가 나오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볼록에서 다시 아래로 바뀌죠.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점근선. 그 다음에 요게 함수. 즉 보시다시피 지금 영역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영역의 개수만 해도 얘가 이제 가다가 또 위쪽으로 만나고 그래서 뭐 이쪽에서 여기 사이 여기 잘 보이니? 접할 때랑 요거랑 요거 사이 여기 요 사이 요 틈새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접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 수준에서는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냥 요렇게 달라진다 정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달라진다 요 정도는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하면 사실 수투에서 했던 이야기만 또 하게 돼서 미적분스러운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여기는 공통접선의 개형이 없죠. 이건 공통접선 개형이 안 나타납니다. 공통접선 개형은 이제 4차함수 같은 뭐 이런 함수들 보면 이렇게 공통접선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변곡접선이 있고 변곡접선이 있고 그래서 총 영역이 뭐 이렇게도 나뉘거든. 이 그래프까지 해서 이런 거 이제 수투에서도 등장을 하고 요 이제 미적분에서는 점근선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다. 수투에서는 점근선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접선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눈으로 보고 세는 거예요. 봐봐. 이거 한 개 되겠지. 요거 두 개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겠지.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디? 얘 있지. 그지?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만약에 요 경계라고 얘기했던 요 변곡점을 점근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몇 개일까? 일단은 누가 달라질까? 이쪽으로 긋는 거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똑같이 있겠죠? 이쪽으로 긋는 거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이거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근데 누가 달라져? 이 부분. 여기다 점근선에서 요 점근선 요 부분에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점근하는 부분은 위쪽에서 아래로만 그을 수가 있지 아래에서 위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나오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점근선을 경계로 해서 개수가 달라졌죠. 점근선 위에서도 사실은 세 개입니다. 여기도 세 개예요. 네 개고, 세 개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쪽에다 접선 못 긋죠. 그러니까 이쪽에선 그었던 접선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역별로 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 뭐 예컨대 k, 0에서 근 접선의 개수를 뭐 fk라고 부른다든지 이때 fk가 어디서 불연속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뻔히 어디냐면 이거 접하는 여기 전후에서 그 다음에 요거 변곡 접선 절편 전후에서 요거 변곡 접선 절편 전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미적분에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접선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고 나중에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하게 되면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y절편인데 수투할 때도 접선의 y절편을 하기는 했어요. 접선의 y절편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죠? 접선의 y절편 식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 얘를 편의상 GT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x는 t에서의 접선인 거죠? y절편 식 어떻게 돼요? 아마 알 텐데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 이거 알아 몰라? 이거를 모르면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다? y는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이게 지금 t, ft를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x에다 0 들어간 게 바로 접선의 y절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y절편인데 얘가 이제 왜 미적에서 잘 등장을 하냐면 이 접선의 y절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의 극대극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혹은 최대 최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러면 GT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너를 미분을 하게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곱의 미분법 마이너스 더하기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어느 부분이 사라지냐면 F'T에 대한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얘는 F의 이계도 함수죠.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보통 부호가 달라진 점을 우린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t가 0일 때예요. y절편 그 위에서. 그래서 요 두 군데에서 G'T가 0이 된다는 거야. 쉬운 3차 함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 여기서의 접선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접선의 y절편을. t가 여기부터 출발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점점 t라는 점이 접점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정확히 얘가 이제 접선이 되겠죠. 요 0에서의 접선. 근데 너보다 조금 더 가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접점이 왼쪽으로 오면서 절편은 위로 올라가요. 보이니? 이때도 접점이 여기 있을 때도 요 y절편이 얘보다는 위에 있죠. 근데 너일 때만 딱 정확히 요 값인 거야. 그러니까 0일 때가 극소가 된다는 거지. 요 주변에서는 분명히 요 때가 제일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접점이 점점 일로 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변곡점이 딱 됐을 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접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때요? y절편이 다시 감소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변곡점을 경계로 다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변곡접선일 때가 극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을 접선의 y절편에 대해서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G'T는 바로 다음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종종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 두 가지가 이쪽에서는 조금 고유의 것들이고 수투보다는 미적에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수투랑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식에 대한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늘 누구냐면 여기서 접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t, 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t 값을 알게 되면 t를 대입해서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고 기울기를 알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t 값을 구해서 다시 또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도 저도 다 모르게 되면 여기다가 xy에다가 대입해서 요 f'(t) 어쩌고 하는 요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수투에서는 접근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끝이에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뭔지는 알죠? 뭐예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롤의 정리도 평균 변화율이 0인 순간 미분계수가 0인 게 존재한다. 이 두 가지죠. 자, 132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조금만 풀고 이번 쉬는 시간에 저거 해서 쪽지 나눠줄게요. 자, 다음 곡선 위에 2,-2e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미분만 할 줄 알면 그 이상의 미적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종류의 유형 중에서는 되게 쉬운 편이다. 그러면 점 자체는 2,-2이고 기울기는 너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미분을 합시다. y''은 요걸 이제 미분할 줄 아느냐인 거지. 고배미분법, 너미분 너, ln x 곱하기 x분이니까 1 빼기 3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가 자연상수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2에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a 곱하기 b를 구하고 싶고 b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a는 마일이고요. b는 마이너스에 자연상수 2가 되겠죠. 둘이 곱하면 플러스 1의 2가 되네요. 답은 1번에 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33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xy 절편을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래서 안경이 개웃기네. 안경 위에 안경을 썼네.
머리 위에 선글라스처럼 쓰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선글라스적 허용. 자, 볼까요? 우리가 함수는 x제곱 2의 x죠? 너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죠. x좌표가 1일 때.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2의 x였습니다. 요게 바로 누구냐면 너의 도함수예요. 그러니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죠. 1 대입하면 3, 2의 x 빼기 1 플러스 자연상수 2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 xy 절편 구하는 건 쉽죠.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0일 때, 는 0이니까 넘어가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면 x는 3분의 2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죠. 2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곱하고 2분의 1. 즉 넓이는 2분의 1에 3분의 2에 2가 되겠다. 짠. 3분의 2가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다. 이거 맞나요? 넘어가고 3이 나누고 마 3분의 1 맞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134번 풀어보세요. 134번 130 딱 5번까지만 풀고 아닌가? 칠판이 여기까지라서 134번까지만 풀고 일 콤마 네.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만 알면 한 점은 아니까 접선 구할 수 있고 자, 미분해 볼게요. 이거 미분해 보시면 목세 미분법으로 하셔도 되고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목세 미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너를 제곱하고 마이너스에 너를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다 1을 대입해 보시면 분모는 4 나오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1에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이랑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요게 이제 만나는 거죠. 1분의 1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요거 양변에다가 곱하고 정리해서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는 1 이렇게 되죠. 1, 1 상수 같은 걸로 봐서는 상수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x 3승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는 1
날라가죠? x로 묶습니다.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묶을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나요? 이렇게 즉 x는 0 또는 1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를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1,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오겠죠? 2분의 루트 5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함수에 대하여 3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가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 싶죠? 우리가 접선의 수직인 거를 구한다는 거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그거의 역수의 마이너스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은 루트 3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x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도함수가 이와 같고 여기다 이제 3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3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 나오죠. 근데 뒤에 사인 3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즉 계산해 보시면 더해서 루트 3이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인 거고 이 접선의 수직인 걸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니 우리 접선의 우리 요 수직인 직선인 법선이라고 부르죠.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빼기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되겠죠. 구하고 싶은 거는 y절편이고 여기다 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곱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분모에 있는 3루트 3 유리화하면 9분의 파이 루트 3파이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간다. 13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의 점을 이제 주는 것들이 조금 쉽고요. 기울기를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곡선 밖의 점을 주는 것도 있고 우선 근데 두르고 있는 건 정체가 뭐야? 집에서 장식하는 거 뜯어온 거야? 상관이 2,000원밖에 안 했어. 원래 그 트리 장식하는 그런 거지? 그런 몸에 두고. 음. 그래서 오늘 일부러 루돌프 색깔 맞추려고. 그러니까 겉에 옷도 저거잖아. 프리스 것 같아. 그래. 색깔이 딱 맞네요. 경제는 집에 산타 모자가 왜 있니? 아, 그때 그거 찾아온 거야? 고마워. 유정이 왜 색칠놀이 하고 있니? 이거 미분해야지. 다음 곡선 위의 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어쨌거나 또 수직인 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고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천천히 보시면
y는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연상수 2분의 1.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수업부터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면 사실 수업 따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를 미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y'은 먼저 요 ln 함수를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x자리에 요거 들어가서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1에 분의 1. 원래 분의 1인데 속미분한 거 곱하면 되죠? 2x 플러스 1.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시면 쭉 없어지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자연상수 2가 나오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f'0은 2가 나오는데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자연상수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0 빼기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x절편, y절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y절편은 그냥 요거 마이너스 1 자체가 y절편이고 x절편은 는 0 넘어가서 2 곱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자연상수 2 나오나?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1. 그러니 삼각형의 넓이는 xy절편 절대값 씌워서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자연상수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37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위의 점을 여기부터는 이제 안 주고 우리가 다른 요소를 주기 시작해요. 기울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곡선 밖의 점을 준다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를 주는 거죠.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y는 x 더하기 sin x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너를 미분을 해서 1 플러스 코사인 x로 바꿔주시고 그 기울기 값이 2인 순간에 찾고 싶대요. 이렇게. 코사인 x가 1이니까 x는 주어진 범위에서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0만 가능하죠. 그죠? 0에서 코사인 값이 1 나온다. 그러면 요 좌표가 나오죠. 자, 기울기는 2인 건 알았어. x좌표가 0인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0, 어디가 되냐면 0이 되죠. 그죠? 0,0에서의 기울기가 2짜리. 그러니까 직선은 y는 2x가 되겠네요. 기울기는 2고 요 원점을 지나가니까 됐죠? 13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 곡선이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어떤 좌표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얘를 이제 편의상 fx라고 둔다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ft도 0이고 f't도 0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t에서 x축과 접하기 위한 조건이죠.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식 써볼게요. 첫 번째는 ft가 0인 거니까 요게 2의 t승 더하기 kt인 거고 f't는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똑같고 얘를 미분하면 k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랑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얘랑 같으려면 맞나? 뭐 이상한데? 맞나요? t가 1 나오죠. t는 1이구나. t가 1이면 k는 마이너스 자연상수 2가 되겠죠. 이렇게. 얘네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없어지고 얘랑 같은데 k가 지금 0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k가 0이 될 수가 없죠.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k 약분해서 t는 1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넘어간다. 139번. 139번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곡선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대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얘는 지금 A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요. 그냥 방정식으로 그냥 클래식하게 갑시다. 자, y는 함수는 요 함수 A의 2의 마이너스 x승. 접선을 찾으려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으려면 요 x좌표, 그러니까 접점 x좌표를 t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 식을 일단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너를 미분해서 t를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먼저 y''을 구해줄까요? 얘 미분 곱하기 너 미분 곱하기 너. 얘를 미분하면 1이죠. 얘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t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t를 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승 x 빼기 t 더하기 t 마이너스 a의 2의 마이너스 t승.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0,0을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를 쓴 거고 걔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서 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요 해를 구해지면 그게 접점을 구하는 건데 보니까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하나라는 소리야. 그럼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데 2의 마이너스 t승을 다 약분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요 식이 뭐가 나오냐면 t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 t제곱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t 뒤에가 플러스 t 빼기 a는 0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이거 조금만 다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t 빼기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이 원래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고 접점의 x좌표가 곧 접선의 개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a제곱 빼기 4a가 0이구나. a는 0 또는 4가 돼야 되는 플러스인가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0은 아니라고 그랬죠?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접선의 방정식을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풀어내는 일반적인 풀이에요. 넘어갑니다. 140번 한번 풀어보세요. 140번을 푸는 방식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138번과 아주 유사해요. 우리가 원점에서 너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라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y는 mx와 곡선 y는 x분의 ln x가 서로 접한다는 이야기고 두 함수가 서로 접하기 위한 조건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고 t에서의 미분계수도 서로 같고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수투에서 그런 내용들은 다 배웠죠. 그죠? fx, gx가 서로 접하기 위한 조건은 접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것.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주어진 두 식의 t 대입하고 같고 미분에서 t 대입하고 서로 같고. 해보세요. 집에 있었어. 왜 있지? 아, 그래. 장혁이는 모자 사왔니? 네. 이거요? 현수 현수가? 현수 왜? 사는데 자기가 S를 먼저 쓸 거예요. 아. 근데 좀 괜찮네. 머리핀인가? 자, 해볼게요. 결국에는 140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lnx라는 함수와 y는 mx라는 요 두 개의 함수가 어딘가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 어딘가를 접점 t라고 잡겠습니다. 보통은 t라고 잡아요. 접점 x 좌표는.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은 것이 두 함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럼 t를 갖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t분의 lnt와 mt가 서로 같고요. 이제 양쪽을 또 미분을 해야 되겠죠. x분의 lnx는 몫의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x제곱분의 lnx 미분하면 x분의 1, x 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x 미분하면 1, lnx 곱하면 lnx. 이렇게 너가 아이고 t를 대입해야 되니까 t로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죠? 보시다시피 양변에다가 첫 번째 식은 t를 곱하고 밑에 거는 t 제곱을 곱해 주시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mt 제곱으로 서로 같게 되고요. 즉 1 빼기 lnt와 lnt가 같아야 되지,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lnt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lnt가 2분의 1이라서 t는 바로 자연상수 2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m값인데, m값은 이제 갖다가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죠. 뭐 이런 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은 m 곱하기 자연상수 2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답은 2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고. 자, 141번이 이쪽에서 나름 유형상으로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그럼 이제 접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t1, t2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t1, t2에 따른 다시 기울기 m1, m2를 t1, t2로 잘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t1, t2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돼도 상관은 없다. 141번은 별표 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나름 좋은 문제. 일단은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상황을 해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그 식에다가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을 하죠. 아까 접선의 개수 풀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이 부분 풀어내는 거랑 똑같죠. t로 정리를 해서 0,0을 대입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정리한 다음에 xy에다가 2,0을 대입을 합니다. 걔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t에 관한 식만 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t 값이 안 나올 거예요. t 값이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m1 곱하기 m2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접점의 x좌표를 모를 때는 무조건 t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너를 t라고 놓고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식은 y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미분하면 x, 2의 x 나오죠. 왜냐면 요거 미분하면 1 곱하기 2x, 2x 곱하기 x 빼기 1. 그죠? 그래서 x, 2의 x니까 t가 들어가면 t, 2의 t승이 나옵니다. 요게 x가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x좌표가 t, 접점 x좌표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다 2,0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지? 2,0을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2, 여기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요걸 내가 이제 풀어내서 이거를 t값을 이제 구하면 이 점에서 그은 접점의 x좌표들이 구해지는 거야. 그게 먼저 구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좌변이 0이니까 2의 t승으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양변을 나눠주시면 식이 정리가 되죠. 식 조금만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t 빼기 1는 0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지? 식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시다시피 판별식 자체는 0보다 크긴 한데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냐면 근과 괴수의 관계로 먼저 간다고 그랬죠. 근과 괴수의 관계로 가겠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m1, m2의 곱을 구하고 싶은데 이 m1, m2와 이 접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t1 혹은 t2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t1, t2를 구했어. 그럼 걔네를 어디다 대입하겠어? 당연히 도함수에다 대입하게 돼 있어요. 도함수에 대입한 게 바로 기울기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즉 너의 두 실근이 t1, t2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대입하냐면 바로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즉 어떻게 되냐면 t1에 2의 t1이 m1의 역할을 하는 거고 t2에 2의 t2가 m2의 역할을 해요. 둘을 서로 곱해주시면 m1, m2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t1, t2, 2의 t1 더하기 t2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이건 3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이러한 재밌는 문제입니다. 됐죠? 14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14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곡선 밖이야 아니면 곡선 위의 점이야? 2,2는 2를 대입해보니까 2가 안 나오는 걸로 봐. 얘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이 두 개가 그어지나 봐. 모르겠어. t값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t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보세요. 구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파트에서 배운 바가 있단 말이야. 1 더하기 m1, m2 분의 m1 빼기 m2 양쪽 절대값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2차식의 형태로 나오면 약간 근계수 느낌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가 예상이 돼야 됩니다. 해보세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안 되면 근계수로 끌고 간다. 준호 독감 걸렸다는데? 내가 루돌프 변신한 우석이 보러 올래? 내가 그랬더니
독감 걸려서 안 된다고. 역겹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게 고3이 사람 많은 데를 그렇게 가냐, 어?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 풀었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할 건데요. 얘를 미분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목세 미분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항함수를 나눗셈을 이용한 미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어차피 1은 상수니까 없어지고 요거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승이가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없어집니다. 즉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x는 t일 때 구해주시면 y는 여기다 t 대입해서 t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x 빼기 t 더하기 t 플러스 1 분의 t 요 식에다가 2,2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 여기다가 2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인수분해되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t 플러스 2에 t 플러스 1에 제곱 2 빼기 t t에 t 플러스 1 양변에 t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줬고요. 잘 정리하면 되겠죠. t제곱 t제곱이니까 t제곱 여기가 2t니까 4t 4t인데 여기가 t 한 개 있고 없어지고 4t 여기가 2인데 2니까 없고 야는 0 오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죠. 0과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됐고 그렇다는 거는 0과 마이너스 4를 어디다가 넣어주시면 되냐면 바로 도함수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누가 나오냐면 두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m1 0 대입한 거 1 나오고 m2 마사 대입한 거 9 분의 1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이룬 예각의 크기인 탄젠트 세타 너는 1 더하기 둘이 곱한 거 9분의 1 분의 둘이 뺀 거 9분의 8 끝이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3번도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각각 미분해서 알파 넣고 베타 넣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그때 고식을 가지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일단 사인 제곱 x를 미분을 할 줄 아셔야 될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을 해보시면 y''은 2sin x 다시 속미분 코사인 x가 되죠. 또 다른 말로는 sin 2x라고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이제 서로 수직이니까 여기다 알파 베타 넣을게요. 2 sin 알파 코사인 알파 곱하기 2 sin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너가 마이너스 1이죠.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요렇게 얘를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얘네는 몰라요. 이렇게는. 근데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변을 적당히 제곱을 해보면 뭔가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코사인 제곱 베타를 사인 제곱 베타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봅시다. 제곱을 하면 얼마나?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 곱하기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얘도 사인 제곱 베타 곱하기 사인 제곱 베타 너가 4로 나눴으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 왠지 풀릴 것 같은데 너랑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보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요걸로 안 가고 요걸로 갑시다. 이걸로 바꿔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래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이런 걸 이용해서 식을 간결하게 바꿀 수 있나 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요 형태를 일단 써놨잖아. 그럼 요걸 이렇게 가자. 사인 2알파 곱하기 사인 2베타 이것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 특이한 상황이냐면 사인 2알파는 마일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맞아요? 사인 2베타도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요.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너가 1이고 너가 마일이 나오든지 아니면 너가 마일이고 너가 1이 나오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범위를 준 게 사실은 힌트인데 알파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 베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인데 그럼 2알파는 0과 파이 사이에 있고 그리고 2베타는 2파이 사이에 있죠. 자, 이런 범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누구밖에는 없냐면 2분의 파이밖에는 없어요. 그죠? 사인 2분의 파이일 때가 정확히 1이죠. 그러니까 요 경우 그리고 요 경우 2베타는 절대값이 1이 되는 거는 2분의 3파이밖에는 없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4분의 파이고 베타는 4분의 3파이예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여기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가봄직한 나름의 그런 루트거든. 이쪽도 원래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그렇게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보니까 한 번에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상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넘어갑니다.
144번으로 갈게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 곡선에 대하여 곡선에 대하여 원점이 아닌 교점이 P가 있고 그 점에서 두 접선이 이룬 각의 크기가 세타. 이때 C가 양수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는 CX의 2분의 3승 X 루트 X인 거죠. 하나는 그냥 루트 X. 둘이 서로 어디선가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에서의 두 접선에 기울기가 있을 거라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 x의 2분의 3승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 x보다는 조금 더 x 값이 커질수록 빨리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값이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미분을 해봅시다. 이거를 미분하시면 2분의 3에 2분의 1승 되겠죠.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t라는 점을 너의 교점으로 잡을게요. c, t에 요거 대입한 게 t 루트 t인 거니까 너가 루트 t 지금 원점이 아닌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t가 0인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약분해 주시고 ct는 1이 되면서 t는 c분의 1이 나와요. 접점, 그러니까 요 교점 t는 c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요 c분의 1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m1이랑 m2를 이런 식으로 c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줄게요. m1 c분의 1 대입하면 요게 c 곱하기 2분의 3의 c분의 1은 c의 마이너스 1승이죠. c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랑 곱해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냥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에 c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다시 c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확연하죠. 동일하게 c의 2분의 1승인데 개수가 앞에 게 여기 더 크기 때문에 m1이 m2보다는 항상 더 크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c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때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 덧셈 정리해서 배웠던 1 더하기 둘이 서로 곱한 거 그러면 4분의 3 그냥 c 나오죠. 위에는 서로 뺀 거 c의 2분의 1승 나오죠. 이렇게 너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최대값. 자,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와 같이 생긴 양수 c에 대하여 너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마무리는 뭘 이용하면 될까? 산술기 이용하셔야 됩니다. 분자분모를 c의 2분의 1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러면 머릿속 한 구석에 혹시 산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c의 2분의 1승으로 나누고 나면 분모의 이제 각 항의 곱이 일정하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2배 서로 이제 곱한 게 되겠죠? 응? 이상하지 않나? 요거 서로 같을 때죠? 같을 때. 그럼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 얼마야? c는 슉슉 3분의 4 나오나? 이렇게 되네요. c의 2분의 1승은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5번 1,0에서 다음 곡선까지 위의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봐라. 점부터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원래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냐면
원과 곡선이 접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요거 이제 1,0에서 2의 x승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이제 원을 그려서 하라는 취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0이라는 점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1,0.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까지 거리를 막 관찰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대충 한 요쯤이 최소인 것 같고, 다시 커지죠.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요쯤? 대충 한 요쯤이 최소인 것 같은데. 그럼 요 순간은 어떻게 찾느냐? 1,0이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가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나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도래하냐면, 정확하게 이 x랑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그때가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고, 나머지 점들은 이 원보다는 분명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얘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심원을 이용한다. 사실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 이 x라는 이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시면 된다. 접하는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은 접점을 그어서 너가 수직이고 이것이 너를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놓고요. 접선의 방정식, 요 법선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y는 얼마가 되냐면, 요 기울기의 역수의 마이너스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의 t승입니다. 왜냐면 미분에도 2의 x이기 때문에 역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돼요. 이렇게. 너가 x 빼기 t 플러스 2의 t승이죠.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요 접점을 지나가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걔가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바로 1,0을 지나가야 돼요. 1,0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참고로 얘는 이런 방정식은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t값에다가 적당히 넣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넣어보는 거고, 정확히 얼마를 넣으시면 되냐면 t는 0을 넣었을 때가 성립하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는 0 딱 나오죠. 그래서 t가 0일 때 우리가 이 점의 좌표가 누구냐면 0,1이에요. 0,1부터 1,0까지니까 최단 거리는 루트 2가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에 그 교점에 좌표를 대입을 해서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a를 대입을 해줍시다. 4분의 5 더하기 코사인 a, 너랑 사인 제곱 a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접선이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죠. 사실 두 곡선이 a에서 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그러면 요걸 이제 미분을 한 거, 즉 마이너스 사인 a, 너랑 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2 사인 코사인이었죠. 2 사인 a 코사인 a.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두 가지를 연립을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뭐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위에 거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1 빼기 코사인 제곱 a니까 양변에 1 없애주고 코사인 제곱 넘겨주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a 더하기 4분의 1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 이항을 시킨 거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a 값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원에서 삼각함수 방부동식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a값 대입하면 이제 b값이 나오겠죠. 너를 다시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되겠죠. b는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7번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47번 풀어봅니다. A, B에서 역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그러면 그 점에서 함수값과 미분 계수가 각각 서로 같다. 그래서 A 대입해서 서로 같다. 미분해서 A 대입한 게 서로 같다. 둘을 적절히 연립. 자, 보시면 A를 먼저 대입을 한 게 A분의 K는 2의 A승.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미분을 하고 A를 대입한 거. 미분하고 A 대입한 거는 이 대입한 식을 A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분의 K가 나올 것이고 우변은 동일하게 2의 A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서로 같은 거고 K가 혹시 0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K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거는 양변에 K를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분 그리고 A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는 A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A 값이 나왔고 A 값이 나오면 대입하면 B 값도 나오고 B 값 대입하면 K 값도 나오겠죠. 요거 여기다가 대입한 B는 2의 마이너스 1승 마지막으로 K는 A에다가 너를 이제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다 구할 수가 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48번은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두 곡선에 이 직선이 접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그 접점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일단은 얘가 있고 ax 빼기 1 너와 y는 ln x가 있고 y는 bx제곱 접한다죠. 접한다. 즉 직선이랑 너랑 접하고 또 직선이랑 너랑 접하고 이런 식인데 a 곱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은 교점에서 접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요 bx 제곱 같은 경우에는 b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b가 양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그런 거죠.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접하는 게 요 bx하고도 bx 제곱하고도 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보아하니 지금 lnx에 접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기울기 양수인 게 접해야 되고 그럼 bx 제곱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예컨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먼저 뭐부터 구해볼 거냐면 요 둘이 서로 접하는 데에서 a를 구해요.
얘를 구하고 나면 이 직선이 정해지니까 다시 이렇게 접하는 데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먼저 구하고 B를 그 다음에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AX-1과 lnx가 접하는 거를 하려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또 식을 쓴다고. AT-1는 lnt 요거랑 미분을 한 A는 T분의 1 이런 식으로. 잘 보니까 여기서 AT가 1이 나오죠. 너를 대입하면 요게 0이 나옵니다. 즉 T 값은 1이 나와요. T가 1이 나오고 나면 A 값도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 구해집니다. 이 직선은 바로 x-1이라는 직선이었고 너와 너가 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판별식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차함수와의 만남은 그냥 판별식 써버리는 쪽이 편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B는 4분의 1 다 했죠. 접점이 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은 모른다. 접점 같아야 달라요. 이렇게 하면 이거 4분의 1 되면 이거 뭐가 돼 이거?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1 x 빼기 1의 제곱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 중근을 가져요? x가 2에서 중근을 갖지. 즉 접점이 같아 달라. 다르죠. 왜냐면 얘는 어디서 접선이었어? 1이었지. 그지? 얘는 접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9번도 이 두 곡선이 접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뭐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 없죠, 사실. 근데 미분하고 연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t에서 접하기 위해서는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위아래다가 t를 넣고 서로 같다. 식 써주고요. 두 번째는 미분해서 t를 대입합니다. 요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에다가 다시 사인인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처음부터 바꿔줍니다. 얘는 코사인 t죠. 자, 두 식 중에서 아래 식이 풀어낼 수 있죠. 얘는 a라는 미지수가 없고 얘는 코사인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넘겨서 묶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즉 코사인이 0이거나 사인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범위니까 코사인이 0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사인이 2분의 1인 거고, 그렇다는 건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요 t는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사인 값이 2분의 1인 얘를 이제 대입해서 우리는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 보시면 a는 넘기면 코사인 제곱인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라서 4분의 3입니다. 사인은 2분의 1이었고요. 빼기 1이죠? 이렇게.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오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150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역함수와 접선의 방정식, 뒷페이지에는 이제 음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과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3승 더하기 2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고, 그때 3,g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사실은 여러분이 gx 위에 점 3,g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누구를 구하시면 되냐면 fx 기준에서의 1,3을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3에서의 접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오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1,3을 지나가요.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면 너의 역함수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여기 지금 f, 여기 g. 그래서 대칭되는 이 점이 3,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g3이 사실은 1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의 접선과 이쪽에서의 접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고, 지나는 점도 이제 xy 좌표가 서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f'1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면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니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5고, 너의 기울기는 그것의 역수인 5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기울기로 하고 3,1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5분의 1에 x 빼기 5분의 1, 아니지 3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1번도 같은 류의 문제인 거죠. gx 위의 점 1,0과 평행하고, 그렇다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거지 g'1을 구하라는 소리야 어쨌거나. 그리고 1,2를 지나는 건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g'1을 어떻게 구하냐고. g'1은 누구랑 대응돼요? f'0이랑 대응되죠. 그죠? 왜냐하면 f 입장에선 0,1이고 g 입장에선 1,0이거든. 서로 대응되는 점끼리의 미분계수 곱이 1이라고 했고, 그럼 요거 미분해서 0 갖다 넣어보면 되잖아. 미분을 해보시면 어차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0 들어가면 0, x 미분하면 1, 즉 기울기가 1이고 g'1도 1이죠. 너도 1, 너도 1. 그러니까 끝났죠.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됩니다. x 플러스 1. 답은 2번에 있고요. 아니지, 3a 마이너스 b구나. 맞네요. 그래도 2번이죠? 응. 그 다음에 152번부터 해서는 맨 마지막 문제인 155번이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152번 한번 풀어보세요. 매개변수 미분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좌표를 구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바꾸는 것만 조금 다르고, 매개변수 미분을 할 줄 아는 것이 이 유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한 점과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죠. 한 점은 xy에다가 t자리에 2분의 파이 대입한 거. 기울기는 매개 변수 미분을 통해서 이제 2분의 파이 대입한 거. 자, 보겠습니다. x는 t-sin t고 y는 1-cosine t인데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dt분의 dx는 1 빼기 코사인 t가 나오죠. dt분의 dy는 sin t 나오죠. 각각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줍시다. 요거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 1 나오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1 나오죠? 1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1.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나오는구나. 보시다시피 굳이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식에다가 대입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2분의 파이 각각 대입한 다음에 너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짜리고 요거를 지나가는 거니까 y는 x 빼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다 했죠? 뭔가 뭐 이상한가? 뭔가 약간 이상한데? 잠깐만. 딴 맞고 2분의 꼭 맞는 거 같죠? 2분의 파이 0 1 근데 답이 이상한데? 2a 빼기 b 하면 나와요? 아 그러네. 왜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그렇죠? a가 1인 거죠. b는 2 더하기 2분의 파인 거죠. 2 빼기 2분의 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3, 154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인데 하나만 할까요? 155번이 제일 어려운데 155번까지만 합시다. 자, 155번 보시면 3,3에서 다음 곡선의 근접선 중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접선의 x 절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3,3에서 구했고요. 우리가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4라는 어떤 곡선이 있대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큰 그러한 접선의 x 절편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일단은 요 3,3에서 근 접선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뭘 모르고 있냐면 접점을 모릅니다.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몰라요. 보통은 음함수의 형태가 아니면 접점 x좌표를 t라고 놓고 그걸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는 접점 자체를 이런 식으로 논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자, 요게 접점이에요. 접점의 도입 자체를 이렇게 놔요. 접점을 도입을 주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줄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접점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있어야 되죠. 기울기도 이제 구해 주셔야 된다. 일단은 요거를 미분을 합시다. 요걸 미분을 해서 요 기울기를 구하려고 그럼 요거는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되죠.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y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에 y 프라임이 됩니다. 음함수의 미분은 0이 되겠죠. 넘겨서 나눠줍니다. y 프라임은 2분의 1은 없애주고 얼마나? y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그럼 마이너스에 x분의 y에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맞아요. 요걸로 이제 얘를 나눈 거예요. 넘겨서 마이너스 앞에 붙고 얘로 나눈다는 건 원래는 y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뒤집고 플러스 2분의 1승으로 바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접점이 너와 같으니까 요 식에다가 x1, y1을 넣으면 그게 너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x1분의 y1의 2분의 1승. 자, 접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게 됐으니 이제 접전의 방정식 식을 써봅시다. y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에 x1, y1, 2분의 1승 x 빼기 x1, y1.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뭘 대입하냐면 3,3이라는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3, 여기다가 3, 요거를 대입해 주세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인 거고, 두 번째 식은 요 위에 점이기 때문에 요걸 대입한 게 있어요. 그러면 x1의 2분의 1승과 y1의 2분의 1승을 더한 것이 4이다.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미지수 자체가 몇 개예요? x1, y1, x1, y1.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계산이 될 것 같고, 요거 일단은 전개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냥 전개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나? 너가 위에다 쓸게요. 3는 마이너스 3에 x1분의 y1의 2분의 1승 더하기 x1이 곱해지면 너가 x1, y1의 2분의 1승 더하기 y1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적절히 좀 곱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이걸 대입을 하든가. 지금 보니까 어차피 x1의 2분의 1승이나 y1의 2분의 1승을 4에서 뺀 걸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조금 간결하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승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치환을 좀 할게요. 얘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놓읍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상황.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좀 대입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양변에다가 x1을 좀 곱할까? x1의 2분의 1승 같은 거를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식을 조금만 여기다 쓸까? 3 너가 알파가 되겠죠? 는 마이너스 3 베타가 되고 알파의 제곱이 되고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아닌가? 맨 뒤에 베타 제곱이 아니에요. 아, 이게 안 맞나요? 아, 알파 베타 제곱 아닌가? 이렇게 알파를 곱한 거죠? 그냥 알파 베타예요. 얘가 베타 제곱인데? 오케이. 알파 베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 보이죠? 그래서 4알파 베타가 나오고 얘도 이제 넘어가 보면 3알파 베타인데 1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조금 잠깐만 여기로 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곱한 거는 3이 나옵니다. 식이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보시다시피 하나가 1, 하나가 3이 나올 텐데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3인지를 정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요 조건 나와 있죠. 그러니 너가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마이너스에 x1분의 y1의 루트를 취한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는 절대값이 1보다는 크다는 얘기고 절대값이 1보다 크려면 x1이 1이고 y1이 3이 되어야지만 루트 3의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거꾸로잖아. 개소리죠? 이번에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되겠죠. 다 했죠? 그래서 x1, y1을 구해줬고 그래서 너는 x1이 3, y1이 1이 되고 기울기는 이와 같은 접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155번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쪽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풀이하는 방식 자체가 음함수의 미분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접점 하나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보통 고3들도 거의 잘 못 풀어요, 사실. 자, 고생하셨고.